네, 목요일은 키워드로 알아보는 한 주의 이슈 키워드 바사삭 시간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야, MBC의 키워드 장인 아닙니다. 스타 기자 네. 염규환 기자를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유, 점심도 못 먹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점심을 좀 빨리 먹고 왔습니다. 아, 빨리 먹고 왔나요? 아, 잘하셨네요. 네. 살짝 먹고 왔습니다. 살짝 네. 잘했어요. 네. 네. 오늘 어떤 이슈 가지고 오셨나요? 오늘은 뭐 시간도 있고 아주 길게는 못 다루지만 SNS 결투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 결투는 결투인데 SNS? 맞습니다. 오. 바로 이제 SNS 자체의 결투도 있고요. 좀 그와 파생된 결투도 있는데 오. SNS를 둘러싼 보다 넓은 의미의 결투도 있고요. 네. 오늘은 SNS 결투와 관련된 소식들 키워드 몇 개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 뭐죠? 바로 첫 번째 키워드는 네. 스레드입니다. 스레드요? 스레드. 스레드. 스레- 발음이 스레바 아니고요. 아, 슈레드? 치즈도 아니고요. 아, 예. 그러면 스레드는 잘 발음 안 하면 좀 약간.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거 좀 기억은 해 두셔야 될 거예요. 그래요?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하면서 걸핏하면 트위터를 통해 메시지를 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자들이 트위터를 안 하고는 취재가 안 된다라는 농담도 했었는데 맞아요. 저도 지금 팔로우 네, 있거든요. 이와 유사한 게 이제 스레드가 될 수도 있다. 네. 스레드가 뭐냐면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출시하는 새로운 SNS 플랫폼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딱 들으면 알지만 이건 좀 생소한데요. 바로 오늘부터 100여 개의 나라에서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라고 해요. 지금 앱에 들어가면은 다운 받을 수 있나요? 지금 제가 해보니까 검색이 안 되는데 아. 이게 전 세계 순차적인 출시이기 때문에 아직은 지금 확인은 안 되고는 있어요. 근데 일단 오후 정식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 보도들이 나오곤 있거든요. 네네네. 그렇다 보니까 또 현지와의 시차 등도 좀 고려해야 될 거고요. 좀 지켜보면 될 텐데. 근데 벌써 메타는 인스타그램도 있고 페이북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사진과 영상을 주로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제 성지영 앵커께서도 이제 인스타그램도 하고 계시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예. 노력은 하죠.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내 일상도 올리고 그 사진을 통해서 좋아요도 받고 뭐 짧은 영상도 올리고 하는 건데 지금 이제 스레드 같은 경우에는 이걸 문자로 확대했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게시물당 500자, 그러니까 긴 글은 못 쓴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최대 5분 길이의 동영상도 좀 올릴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그램이 사실은 이제 저는 처음에 몰랐어요. 페이스북이랑 연동되는 거. 아, 원래 같이 하잖아요. 같이 그게 연동이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 스레드도 어떻게 보면 메타 유니버스 안에서 같이 연동되는 건가요? 지금 일단 메타는 일단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아이디만 있으면 로그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이랑 동일한 계정도 사용하게 되고요. 또 프로필 사진, 소개글은 뭐 따로따로 올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인스타그램에서 내가 팔로우하던 계정들도 스레드에서 팔로우할 수도 있고 또 새로운 계정도 추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또 콘텐츠도 추천하고 이제 이미지 중심이 아니라 텍스트 중심의 어떤 메시지를 유통하는 하나의 플랫폼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의 계획입니다. 데이지님이 단어가 어렵다고 발음하기가 스레드. 제가 네. 지은 게 아니라서요. 네. 시크한 매버릭님이 네. 트위터 짝퉁 스레드라고 하셨어요. 네. 사실은 이게 좀 트위터랑 좀 비슷하다 싶어요. 실제로 이제 스크린샷이 속속 나오고 있어요. 이제 체험판에서. 근데 인스타그램하고 디자인은 굉장히 유사한데 사진보다는 글 위주로 돼 있어서 확실히 그 트위터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 글을 내 친구들한테 바로 공유하는 게 이제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리트윗 기능이었는데 그렇죠. 이와 유사한 기능도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지금 여름이다님이 그래서 관련주 뭔가요 하셨는데 시장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관련주는 뭐 물어보셨으니까 잠깐 답을 드리자면은 일단 메타 주식은 올랐어요. 밤사이에. 메타 주식은 미국 증시에서 기대감은 확실히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저도 써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써보고 있잖아요. 네네. 출시 초기다 보니까 시장 반응이 아직 구체적으로 야 이거 써보니까 어떻더라 이런 반응은 아직까지는 없는데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눈여겨보는 건 뭐냐. 그간 메타가 해왔던 따라잡기 행보입니다. 따라잡기. 네. 왜냐하면 저커버그가 이끄는 메타가 그동안 다른 업체 아이디어를 차용을 해서 성공시킨 사례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만 보자면 네. 인스타그램의 스토리 기능 있잖아요. 스토리 기능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일단 올리면은
24시간이 지나면 없어지죠. 스르륵 사라지잖아요. 네네네. 이게 원래는 스냅챗에 있던 기능을 가져왔던 건데 지금은 스냅챗은 잘 모르고 오히려 그쵸. 스토리 기능으로만 아는 분들도 많아요. 맞아요. 네네. 그리고 또 틱톡이 인기를 끄니까 틱톡은 이제 짧은 동영상이잖아요. 릴스. 그렇죠. 인스타그램이 릴스를 도입해서 또 릴스로도 대박이 났어요. 지금도 릴스로 인한 매출이 꽤 많이 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 사실 이런 경험들이 계속 거론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질문으로 저 스펠링 뭐냐고 스레드. THREAT. THRE. thread. 정확히. thread. thread네요. 네. TH 발음이네요. thread. 이 한국 사람의 돼지꼬리 thread. 한국 사람의 이제 네. 발음 버튼 중에 하나는 그렇죠. TH 발음이 들어갑니다. 네. thread입니다. 네. 이게 사실은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흉내내기, 따라잡기 전략으로 성공한 거잖아요. 메타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팔로워들이 리더를 흉내낸다고 따라가서 성공하는 경우가 많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 퍼스트 무버라고 하잖아요. 흔히. 그쵸. 그 리더십을 따라잡는 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페이스북의 네트워크가 워낙 강력하고 또 자본력도 있고 기술력도 있다 보니까 계속 흉내내기를 잘 해왔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도 과연 그럼 트위터 흉내내기 성공할 거냐? 당연히 관전 포인트일 수밖에 없는데요. 트위터 입장에서 굉장히 거슬리겠는데요. 거슬리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바로 SNS 결투가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거고요. 특히 이제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한 다음에는 막 트위터 대량 해고 또 트위터의 어떤 유료화 기능 추가 막 이러면서 기존 유저들이 혼란스러워했거든요. 그렇죠. 뭐야 이거 뭐 글을 다 볼 수도 없게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면서 가입자 이탈 조짐이 막 속출하던 상황이었는데 이런 입장에서는 이제 갑자기 메타가 어떻게 보면 입을 딱 벌리고 이렇게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저기 위에서 감나무가 감이 막 덜럭덜럭 거리니까 입 벌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탈 고객들을 잡아야 될 필요성 메타 입장에서는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트위터는 긴장할 수밖에 없는데 네. 여기까지 이제 신제품 나와서 경쟁하는구나. 근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 사람 대 사람의 결투로까지 번지고 있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주짓수입니다. 주짓수. 네. 보도국에서도 사실 주짓수 하는 기자가 몇 명 있는데. 있죠. 제 동기 중에도 한 명 있는데. 네. 예. 연경 기자는 어때요? 저는 전혀 저는 재즈 댄스를 했어요. 재즈 댄스. 네, 재즈 댄스 좀 어울리네요. 부드러운 거. 부드러운 거. 근데 주짓수도 좀 부드러워요. 주짓수가요? 주짓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타격기가 아니라 이렇게 조르고 조용히 꺾고 그라운딩 하잖아요. 그라운딩 기술. 그러니까 좀 맨손으로 주로 상대를 제압하는 데 좀 특화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 스레드 출시, 이 발음도 어렵다고는 하시는데 이 스레드가 발단이 되어서 느닷없이 지금 주짓수 결투까지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 아마 요새 기사가 좀 나와서 들어보신 분들도 꽤 되실 텐데요. 트위터를 인수한 일론 머스크와 메타의 저커버그가 실제 결투를 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까지도 지난주 이번 주 내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맞아요. 현피 뜬다고. 네.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게임에서 주로 쓰는 현피 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시작은 이게 SNS 결투가 맞아요. 시작은 SNS의 설전이 입전개. 발단이에요. 일단은 입전개. 키보드 워리어. 그렇죠. 그래서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는 이제 메타가 지금 조금 전에 이 스레드를 낸다고 하니까 머스크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돈 들였는데 내가 방금 햄버거집 인수했는데 여기서 햄버거 만든다고 하니까 어찌 보면 이제 시장 침범을 선언한 건 다름없잖아요. 그렇죠. 빡치죠. 네. 네, 죄송합니다. 시쳇말로. 네, 시쳇말로. 그러니까 머스크가 이거를 비꼬는 듯한 메시지를 트위터에 남겨요. 전 지구가 저커버그 엄지손가락에 있게 될 날이 너무 기다려지네. 좀 비꼬 왔네요. 멋지다 연진아 약간 이 느낌으로 괜찮다, 멋지다 이런 식으로 하구나. 약간 조롱하듯이 네. 메시지 남긴 빈정거렸네.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도발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실 저커버그가 이거를 못 읽었을 수도 있겠죠. 반응을 안 하다가 누리꾼들이 또 슬슬 부추깁니다. 붙였구나. 머스크한테. 조심하세요. 저커버그 주짓수 배운다는데 그러다가 한 방 당하는 수가 있어. 바로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 주짓수를 배우니까 조심하라는 충고가 나왔던 겁니다. 네, 저커버그. 그러니까 저커버그가 실제로 이제 대회에도 나가고 저커버그가 이제 아마추어인데 어느 정도 기본기도 갖춰진 걸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네티즌들이 농담은 아닌 거예요. 실제로 저커버그가 싸움을 좀 해. 너 그러다 맞아? 이런 거군요. 맞아, 그런 거죠. 그러니까 머스크가 그래? 그럼 나도 싸우지 뭐. 이렇게 또 댓글을 또 달아요. 대댓글. 역시 관종기 넘치는 관종기 붙은 거죠. 네. 그러면서
영어로 이제 케이지 매치를 하겠다. 그러니까 철창 경기라고 왜 이제 가둬놓고 끝장 보는 경기를 보통 이제 케이지 매치라고 하는데 이 케이지 매치 할 준비됐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일이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또 그런 머스크 어머니가 또 끼어들어요. 어머니가 네. 아들아 왜 싸우려고 하니? 그냥 둘이 앉아서 대화로 풀렴.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funniest person wins라고 해가지고 그냥 웃긴 사람이 이기는 걸로 하면 안 되겠니?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트위터에 이거 찾아보면 나옵니다. 그랬는데 머스크가 그래도 싸우겠다. 이게 농담인지 진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어떤 대결 선언으로 이어지면서 지금 약간 대결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그래도 진짜 싸울까 싶었는데 네. 이게 분위기가 좀 최근 들어서 반전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여기에 이제 UFC 회장까지 가세를 하면서 UFC 회장이요? 언제는 이게 약간 좀 오피셜로 가는 분위기인데 아니 이분이 왜 지금 나오죠? 네, 그래서 이제 UFC 회장이 개입한 상황에다가 리포트 있다고 하는데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얘기 나눌게요. 네. 뉴욕타임스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최고 경영자와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 간 격투기 대결이 농담이 아닐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종합 격투기 단체 UFC의 데이나 화이트 회장이 두 사람의 대결을 성사시키기 위해 물미 조율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대결이 성사되면 시범 대결 형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UFC가 공식 관할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화이트 회장은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은 자선 성격의 대결을 원하고 대결 장소로는 라스베이거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커버그는 머스크보다 13살 어리고 18개월간 주짓수를 연마해 기술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체격면에서 우위에 있다는 평가를 받는데 최근 유도와 극진 가라데를 연습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선생님이 같더라고요, 또. 예, 그분도 뭐 AI 개발자라고 하세요. 근데 15년인가를 수련했다고 하니까 이제 뭐 같은 업계 동료이면서 주짓수 고수한테 어떻게 보면 배우고 있는 건데 보니까 지금, 체급 비교도 하고 막 그러던데 아니, 어쨌든 나이로는 저커버가 13살 어리니까 좀 유리한 거잖아요. 거의 띠동갑 수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방금 본 기사가 이게 스포츠 기사인지 IT 기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인데 네. 지금 일단 네티즌들은 거의 스포츠 기사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키와 몸무게 정보 비교부터 구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일단 머스크는 나이가 50대는 맞습니다. 네. 50대인데 키가 188, 오. 몸무게 84kg. 거구죠. 특히 이제 뭐 그러네요. 한국인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큰 덩치고 이제 저커버그가 84년생이에요. 아직 30대입니다. 그래서 키는 좀 작아요. 그리고 몸무게도 한 13kg 덜 나갑니다. 그래서 네. 과연 이 젊음과 더 수련 기간이 긴 저커버그가 그래도 나은 건지 아니면은 야 그래도 체급인데. 싸움은 체급이지. 사실 이것 때문에 만약에 이게 누가 봐도 실력 차이가 나고 덩치 차이가 나면 재미가 더 없을 텐데 이렇게 좀 캐릭터별로 뭔가 이 상상관계가 생길 그쵸. 것 같은 그런 스펙들도 막 거론이 되면서 붙이는 재미가 좀 있긴 약간 하네요. 이게 좀 흥미 위주로 소비되는 측면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아니 근데 사실은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긴 해요. 근데 사실 뭐 이분들이 뭐 바보도 아니고요. 냉정하게 말하면 저희가 막 이분들 평가하듯이 지금 진행은 하고 있지만 저희보다 돈도 훨씬 많이 버시고 그렇죠. 저희가 걱정할 일은 아니죠. 머리가 저보다 훨씬 좋을 거라고 전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혁신의 기업들을 일궈냈겠죠. 근데 그럼 도대체 이런 분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숨은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살펴볼 바로 다음 키워드가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노이즈 마케팅입니다. 노이즈 마케팅. 네. 이 노이즈 마케팅 그러면 이제 좀 막 인지도 좀 높이려고 일부러 막 빌런처럼 행동하고 우리가 무풀보다 악플이다 이런 그렇죠. 정도로 좀 문제 막 일부러 일으켜서 좀 사람들한테 알려지고 싶은 마케팅 전략이잖아요. 그럼 사실은 이제 광고 한번 하려면 돈이 엄청 많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네, 근데 맞아요. 지금 이렇게 시끌시끌하게 문제 일으키니까 우리가 지금 스레드도 다루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레드. 네. 스레드. 자연스럽게 지금 우리가 이제 원치 않던 싸움 소식 때문에 지금 이 얘기하려면 스레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네. 실제로 이 존재가 알려지고 사실 그 두 경영자 모두 지금 인지도가 올라가면 자신들의 돈을 버는 약간 그런 비즈니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좀 공교로운 상황이죠. 강영호 님이 스캔들은 바로 돈이라고 하셨어요. 그럼요. 요즘 같은 또 관종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우리도 말린 건가요? 사실 생각하기에 따라 저희도 좀 잔류하게 말려들었다고 볼 수 말렸네. 있겠는데 바사삭도 말렸네요. 아니 그렇다고 둘이 싸운다는데 안 다루는 것도 또 말이 그렇죠. 안 돼요. 또. 전 세계인들이 관심 가지니까. 음. 게다가 이렇게 노이즈가 일어나면 단순히 마케팅만 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정작
감추고 싶은 뉴스를 덮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분석도 그렇죠.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혹으로 덮는다. 내지 그렇죠. 뭐. 뉴스를 뉴스로 막는 거죠. 실제로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재작년 메타버스 열풍 불었잖아요. 그때 이제 가상현실 사업에 투자를 엄청나게 집중을 하면서 회사 명까지 메타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름 다시 바꿔야 될 처지예요. 메타로 이렇다 할 수익을 못 내고 있고 10,000명 가까이 해고도 했습니다. 게다가 지금 트위터도요. 네. 머스크가 인수한 뒤로 광고 수입이 급감을 했고요. 지금 미국에 나온 보도를 보면 임대료도 밀린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 두 기업 모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나쁜 뉴스들이 좀 차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공교롭게도 사실은 두 기업 모두 실적은 좋지 않았던 상황이네요. 그렇죠. 거기다가 뭐 머스크도 어쨌든 대량 해고 트위터도 했잖아요. 트위터도 막 오자마자 막 감원들을 몇천 명씩 하고 맞아요. 이래서 막 난리가 나고 그 초기에는 야 머스크가 그래도 화성 가는 로켓 기반 기술도 만들고 또 테슬라도 처음에는 다들 허황되다고 비웃었는데 지금 도로에 엄청 많고 그렇죠. 야 이거 세상을 바꾸는 혁신 기업가구나 이런 이미지가 가다가 막 뭐 코인 시장 건드렸다가 트위터 했다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면서 약간 혁신가 이미지가 좀 추락한 상황이었고요. 저커버그도 지금 미국 내 여론조사를 보면 비호감도가 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북이 어떤 인종차별이랄지 혹은 여러 가지 이제 운영 정책, 이제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나라별로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는 과정에서 약간 너무 돈벌이에만 치중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문제 지적도 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이 두 파이터 모두 비호감도도 높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두 사람이 대결 자체로 관심을 좀 돌리면서 인지도도 높인다면 이거 돈도 벌고 나쁜 뉴스도 덮는 뭐 꼭 먹고 알 먹고 아니냐 이런 분석도 그래서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게 키워드 바사삭에서만 들을 수 있는 분석입니다. 사실은 여기만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뉴스 이면에 있는 이런 분석 그렇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만큼 이제 이게 저희가 이제 관심 갖는 게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연예인 걱정이랑 재벌 걱정은 하지 마라. 그치. 내 걱정이지. 사실은 그만큼 이제 SNS가 이제 세계인들에게는 필수적인 앱이고 저도 사실 매일 들어가요. 맞아요. 여기 아마 보는 분들도 거의 매일 들어가실 텐데 네. 시장 자체도 워낙 크다 보니까 신경전도 치열하고요. 관심도 높아졌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지금 SNS 결투 전쟁 벌이면서 막 실제 결투까지 하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걸 또 잠시 시선을 좀 멀찌감치 돌려보면 다른 한편에서는 이제 유럽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또 정반대의 논의도 나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어떤 내용이죠? SNS를 아예 차단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나온다는데 그래서 살펴볼 마지막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바로 마지막 키워드가 SNS 사용 금지가 되겠습니다. SNS 사용 금지. 네. 사실 뭐 SNS 하면 퍼거슨 감독의 명언이 있잖아요. 인생의 낭비다. 낭비다. 네. 낭비다. 하지만 사실은 눈 뜨고 한 번씩 확인하고 또 남의 거 궁금해서 들어가 그렇죠. 보고 이게 사실은 인생의 낭비라고 하기엔 너무 이제 밀접하게 좀 연결된 분들도 너무 많은데. 뭐 기자들은 SNS를 취재를 해야 일도 하기도 하고 실제로. 그럼요. 요새는 팔로우가 정말 많은 사람이 서로 돼 있거든요. 네. 밀접하게. 근데 금지라는 것도 이게 뭐 사실 어떤 이제 시위가 발단이 됐는데요. 최근 프랑스에서 폭력 시위가 벌어지면서 긴장이 높아졌었거든요. 네네. 근데 집회가 지금은 조금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날 때는 SNS를 소셜 네트워크죠. 차단할 필요성이 있다. 이런 언급을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에서 이런 언급을 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는데. 자유의 정신, 박애의 정신 어디 갔나 싶은 느낌도 들지만 그만큼 SNS가 시위를 더 격화시킬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거잖아요. 네, 독일의 한 언론이 이제 프랑스 방송을 인용해서 마크롱 대통령의 발언 보도했는데요. 시위 발생 시에 청년층의 SNS를 막아야 한다 이런 발언했던 걸로 알려졌고요. 이게 이제 지역의 지자체 장들을 한 240여 명을 이제 엘리제 궁 대통령 궁으로 불러서 이제 이번에 왜 이렇게 폭동이 심한 거냐 이런 걸 이제 대책회의를 한 모양이에요. 여기서 이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시위가 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여러분들은 이제 지자체를 말하는 거죠. SNS를 규제하거나 차단해야 될 수도 있다. SNS가 집회나 살해 시도의 도구가 된다면 이거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발언일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뭐 민주화 시위의 상징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미디어가 통제되는 국가에서는 SNS가 또 그런 거에 하나의 매개체가 되기도 하고 그렇죠. 순기능 중에 하나기도 하고 상당히 상당히 중동의 무슨 혁명 그렇죠. 시기에 이런 얘기 나오고 아랍의 있는데 봄에도 SNS에 영향 많이 줬고요. 마크롱 대통령도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이런 얘기까지 하는 정도면 이 시위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거고 네, 양상이. 그렇죠. 이제 이게 왜 일어났는지 살짝 그 발단 잠깐만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프랑스에서 지난달 27일에 교통 검문을 하다가 이제 이걸 피해서 달아나던 알제리계 이제 유색 인종이죠. 17세 소년이 경찰이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 교통 단속하다가 좀 도망간 건 잘못이지만 이거 죽을 일이냐 이게 그렇죠. 사람이 그렇죠. 네.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민자가 많거든요. 프랑스 축구팀 보시면은 음바페가 대표적입니다. 이민자 2세들이 이제는 주류 사회의 주류로도 많이 접어들었거든요. 근데 음바페가 실제 SNS에 올리기도 했어요.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우리나라도 시사점이 있어요. 우리도 이제 다문화 사회로 이제 가는 중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나의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전국 곳곳에서 시위가 났는데 이제 문제는 그게 그냥 나의 목소리를 내는데 그친 게 아니라 방화, 약탈, 폭력 여기까지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공권력과의 충돌이 벌어졌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총격 장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서 경찰이 총을 쏘는 장면이 여과 없이 이제 SNS를 통해서 퍼지면서 이제 대중의 분노를 더 자극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종차별 논란도 SNS 때문에 더 확산됐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마크롱 대통령이 이제 이런 측면들이 결국은 청년들의 어떤 방화 약탈을 좀 조장했다. 그러니까 내 목소리 내는 것과 별개로 어떤 폭력 유발의 어떤 수단으로서 SNS는 좀 제약해야 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거죠. 네. 보니까 지금 사실은 좀 갈등, 인종과 관련된 갈등의 양상도 더 심화되고 사실 이것도 처음에 경찰 발표가 좀 잘못된 거였잖아요. 네네네. 이제 애가 뭐 치려고 그래서 위험해서 발표했다 그랬는데 그렇죠. 나중에 드러난 장면에는 그런 게 전혀 포함되어 있지 그렇죠. 않고. 근데 사실 그 진실을 밝힌 것도 SNS 영상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표현의 자유와 이 공공의 안전 이 부분이 상당히 좀 고민해야 될 우리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진짜 많이 고민해야 될 지점인 것 같긴 해요.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우리도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그때는 또 이 사고 장면이 또 여과 없이 또 SNS 유통이 돼서 그건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참 이게 적절한 수위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필요합니다만 프랑스는 지금 올림픽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어요. 파리 올림픽. 또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근데 마크롱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재선도 생각할 수 있겠죠. 정치인이니까 현실 정치도 고려하겠지만은 사실 이제 외국 손님을 맞아야 되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혼란스러운 게 좀 당황이 될 수도 있을 거고. 그렇죠. 지금 저 여름 휴가 시즌 앞두고 그렇죠. 가도 되나 이런 고민하시는 분도 있을 당장 여행지 거예요. 바꾼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실제 뭐. 중국인 관광객 버스를 이제 뭐 마르세유에서 맞아요. 뭐 네. 습격했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해서 어떤 경찰의 잘못을 알리는 어떻게 보면 민주적인 기여의 어떤 알 권리 측면을 막을 거냐도 사실은 어려운 문제죠. 근데 어쨌든 확실한 거는 이게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이제 프랑스 같은 사회에서는 이 표현의 자유냐 공공의 안전이냐를 두고 또 다른 SNS 결투가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의 SNS 결투의 또 다른 양상이죠. 그래서 좀 이제 어떻게 보면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제 처음에는 스레드로 시작을 했죠. 스레드로 시작. 그건 진짜 결투. 진짜 플랫폼 대 플랫폼. 이거 네. 오늘 저도 한번 설치해볼 요량입니다. 네네. 도대체 얼마나 베꼈나. 그럼 다음 주에 이제 좀 후기를. 얼마나 잘 베꼈나. 네. 두 번째는 그거를 이끄는 최고 경영자들의 결투. 결투, 실제 결투. 말싸움하다가 진짜 싸운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그 뒤에 근데 이 사람들이 바보는 아니니까 또 노이즈 마케팅이나 이면. 어떤 그 이면. 그 이면에서의 또 대중과의 결투.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딴 얘기긴 하지만 저 먼 유럽에서는 또 다른 의미의 SNS를 둘러싼 결투까지. 그래서 오늘 SNS 결투라는 이슈로 좀 크게 4가지 키워드 깊숙이 좀 들여다봤네요. 봤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키워드 바사삭 MBC 염규현 기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